네, 아시아경제신문 이종길 기자고요.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소설에 있는 글의 문장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영화화로 할 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고, 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, 이런 영화에서 소설의 이제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.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, 이 영화에서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굉장히 잿빛에 가까운데, 이 잿빛의 그런 영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좀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이신 점이 좀 있다면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쉽지는 않았죠. 예, 소설의 문장, 문체,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독백들, 이제 이런 걸 사실 변화를 많이 줘서 전혀 다른 영화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, 사실 제가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을 읽고 영화화 했으면 좋겠다,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메모를 했던 게 이제 소설과 가장 가까우면서 소설과 가장 먼 영화로 만들 것이다,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설의 원형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소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게끔 지금 저는 반영을 시키고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소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소설에 있는 문장, 문체, 뭐 이를테면 살인이시라면 육아는 산문이다,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고, 그리고 그 소설에서 김병수가 써내려가는 어떤 일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. 돼 있는데, 다만 이제 영화에서 반영을 시킬 땐 이것이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라든지 약간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데 많이 중심을 기울였죠. 그리고 그 영화의 색감은 그렇게 느끼신 건,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, 뭐 미드를 치자면 CSI보다는 트루 디텍티브에 가까울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되게 클래식함에 대한 베이스를 잡았어요. 촬영, 미술, 조명, 모든 부분을 클래식함의 베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조명은 저희가 거의 하지를 않았고요. 그리고 그 주광이 있는 곳이 아니면 간접 조명이나 인물을 살리기 위한 조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색감이 더 클래식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. 뭐 톤을 클래식하게 잡은 건, 클래식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려하지는 않지만 심금을 좀 올리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톤 자체를 클래식함으로 잡았죠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이슈데일리 소중환입니다. 3명의 배우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이 영화는 기억과 망상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랬을 때 현장에서 촬영과 호흡을 맞춰본 결과 서로가 어떤 배우로 기억되는지, 말하자면 배우분들께서 서로를 기억하는 기억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그 생각은 뭐 미처 못했는데,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, 우리 김남길 씨는 저랑 두 번째 영화인데, 그래서 어떤 뭐 기억, 김남길이라면 생각나는 기억, 그래서 어떤 장면, 그 한결같음, 똑같음 같아요. 그때 당시 뭐 10년 전, 9년 전, 10년 전에 현장에서의 모습이랑, 거의 90년이 지난 지금도 김남길은 똑같이 10년의 세월이 안 간 그대로의 10년 전의 김남길의 모습이 딱 저 순간 떠올랐고요. 서현 씨는 이
순백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.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, 예, 그 모습이 순간 딱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자칫 일찍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. 현장에서 참 백치 같은 그런 미가 있어요. 전 좋은 의미, 배우가 백치, 여배우가 백치인 거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서준 씨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30이 되고 40이 돼도 백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경구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경구 형님 뵀을 때랑 지금 뵐 때랑 기억에 대한 것 때문에 큰 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10년 전에도 경구 형님이랑 뭐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었을 때에 제가 느끼고 보고 배운 현장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나 배우로서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들 그런 것들을 사실 배워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잘 지키고 왔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냥 경구 형님을 보면 예전에 카메라 앞에서든 아니면 뭐 공연 무대에 섰었던 때든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때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배님이 계셨다라는 것 지금도 산같이 늘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배님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설현이는 아까 경구 형님이 얘기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맥인 것 같은데 되게 순수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자면 좀 하얀 색깔 같은 느낌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무대 위에서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과 굉장히 그런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았더라면 이번 현장에서는 그냥 본연의 김설현이라는 배우의 본연의 이미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대선배님들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또 아빠 역할이니까 설경구 선배님은 어떻게 친해지지, 어떻게 가까워지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다가가기가 편했고 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남길 오빠는 진짜 워낙 잘 챙겨줬어요.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막 되게 친하게 장난쳐가면서 되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현장을 만들어줘서 되게 다정한 선배님이라고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. 네. 네,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의 천상욱 기자인데요. 설경구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. 내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. 대화를 하실 때의 톤하고 내레이션을 하실 때의 톤이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대화를 할 때는 뭐 3인칭처럼 얘기하고 내레이션을 할 때는 1인칭처럼 할 것 같은데 영화를 실제로 잘 들어보면 그 대화를 할 때는 1인칭의 톤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내레이션을 할 때는 거의 전지적 1인칭의 시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울분, 그래서 모를 때 느끼는 답답함보다 알면서 느끼기는 울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두 가지의 톤을 할 때하고 이 연결하는 부분에서의 브릿지도 굉장히 잘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. 이건 감독님의 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예, 제가 먼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살인자의 기억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쓰이고 있는 나레이션은 뭐 드라마의 어떤 진행이나 그게 설명을 위한 나레이션은 아니고요.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나레이션 형태로 쓰이진 않았고 이 살인자의 기억법에 쓰이고 있는 나레이션은 그러니까 병수가 써내려가는 일기거든요. 예, 일기고 이
기억을 점점 잃어가면서 절대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 되새김, 되뇌임, 계속 이제 그걸 자기가 쓰는 일기를 계속 그러니까 되뇌이는 게 이제 나레이션의 형태가 돼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3인칭이 될 수도 있고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편하게 읽을 땐 이게 편하게 나레이션이 표현이 되고 또 격하게 또 표현이 될 땐 표현이 되고 예, 그렇게 나레이션이 쓰이게 됐죠. 예,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구사가 됐다고 볼 수 있죠. 네,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릴게요.